우리가 2분기에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은 2분기에 만약에 조정이 세게 나온다. 그러면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지표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한 800분 정도 봐주고 계신데 하단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 팬딩에서 지금 퀴즈 이벤트 하고 있는 거 다들 참여하고 계시죠? 1대1 대화창으로 지금 이벤트 1등이 50만원 상당의 비행기 티켓입니다. 2등은 5분 한우 세트예요. 30분 치킨 기프트 카드입니다. 총 160만원 상당의 상품을 지금 나갑니다. 오늘까지의 수목금 반드시 참여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 펜딩으로 넘어가셔서 그런가? 이모티콘 쓰시고 이제 등급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펜딩 넘어가셨거나 아니면 이제 이모티콘만 좀 쓰고 싶으신 분들은 회원가입 가셔가지고 990원짜리 있어요. 한 달에 990원이면 뭐 커피 한 달 값이니까. 요거 가입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990원짜리 이용하셔서 쓰시면 돼요. 자, 이제 가겠습니다. 시들해지는 비트코인, 블랙록 현물 ETF 순유입의 첫 제로. 오늘은 조금 기분 좋은 기사.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일관적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다 이제 비슷비슷하고 일관적인 내용인데 그 내용을 들은 누군가는 기분이 너무나도 좋고 설레일 거고 누군가는 기분이 너무나도 안 좋고 불쾌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속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디 쪽에 속하는지에 따라 본인 이번 연도 투자 포트폴리오의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바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올해 2분기 쉽지 않을 거다. 우리 이미 정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3월 달에 우리 열심히 쫓아오신 분들은 익절하자, 덜어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멤버십 방송에서도 3월 달에 익절하셔야 됩니다. 알트코인도 공격적으로 덜으셔야 돼요.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현금 늘리자고. 자, 그래서 2분기에 조정이 올 겁니다. 빠질 겁니다. 요거는 작년부터 언급을 드렸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일정이 살짝 한 달 정도는 좀 뒤늦혀진 건 있지만 작년부터 빠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조정이 오고 있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만 이제 경제방송이나 코인방송 하시는 분들 이제 하락장 외치시는 분들 엄청 많아졌죠. 갑자기. 갑자기 많아졌어요. 원래 그럽니다. 이 시장이 원래 그래요. 자, 그럼 볼게요. 지금 보시면 어제 미국의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1.6이 발표됐죠. 월가 예상치가 2.5입니다. 월가 예상치에 너무나도 미치지 못하는, 부합하지 못하는 낮은 지표가 발표됐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의 경제 성장이 이렇게 가다가 꺾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주식시장도 그렇고 비트코인 시장도 그렇고 같이 꺾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경제 성장이 꺾였어. 그럼 미국에 있는 기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동안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 기관들 미국 주식을 미친 듯이 담았습니다. AI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샘알트만 얘기만 나와도 막 환호성을 질러. 야, AI 대박이다. 다 담자. 실제로 수익도 얻었어. 근데 미국의 GDP 경기 성장이 꺾였네. 쭉 꺾였어. 어떤 생각이 들까?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뀌겠죠. 야, AI 저거 가겠어? 거품 아니야. 빠지지 않겠어? 그럼 기관들은 어떻게 할까? 그동안 공격적으로 담았던 포트폴리오를 줄여야겠죠. 점점 줄여야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미국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거기 안에 속해 있는 비트코인 시장도 당연히 유출될 수밖에 없겠죠. 물린 기관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보시면 어제 발표된 미국의 GDP가 안 좋게 낮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부가 지출을 줄였습니다. 감소했어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해석하고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줄였을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내일부터 많은 방송들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올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나올 거고 성장은 줄고 물가는 높고 고물가 저성장 이거 엄청 얘기 떠들어댈 거예요. 그래서 2분기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미국 주식시장이나 비트코인이든. 자, 그리고 현물 ETF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 현물 ETF 제가 한 몇 주에서 한 달 정도 됐나?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은 2월 초부터
3월 중순인가 그럴 거다. 이때 제가 경제나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다루고 그냥 비트코인 시황이나 상승합니다. 요 얘기만 했어. 매수 시그널도 나갔고.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단타 치시는 분들 선물하시는 분들 뭐 나스닥이 됐던 무슨 차트가 됐던 온체인 데이터가 됐던 필요 없습니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뭐만 보시면 된다? 현물 ETF 유입세만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 한 달간은 현물 ETF가 얼마나 들어오나 그것만 보시면 돼. 각종 지표들, 호재들, 악재들 다 필요 없어. 무조건 비트코인 우상향이야. 그만큼 현물 ETF 유입세가 중요했습니다. 왜? 기관들이 손바꿈을 하고 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먼저 앞서가는 놈이 끝까지도 앞서가니까. 그럼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얘들은 지네 자사 펀드를 활용해서더라도 미친 듯이 담는 거야. 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손바꿈 기간이 끝났죠. 실제 비트코인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얼마나 담는지, 시장에서 비트코인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좋아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아끼는지, 얼마나 매력적으로 생각하는지, 어떤 자산으로 취급하는지, 진짜 실제로 본 무대에서 평가받는 기간인 겁니다. 지금이 우리 비트코인이 실제로 평가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4월 25일 1.97억 달러 순유출, 블랙록 순유입 이틀째 빵입니다. 이틀째 유입이 안 되고 있죠. 실제로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비트코인 뭐 단타 치시는 분들,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 이제 현물 ETF 중요하게 볼 필요 없다. 지금부터는 중요하게 볼 필요가 없다는 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 현물 ETF 유입세 지표를 볼 바에 뭐를 좀 더 보시는 게 맞다? 미국 증시가 우상향했는지 떨어졌는지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미국의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거시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부터는 이게 더 중요하다. 현물 ETF 유입세보다 거시경제가 좀 더 중요한 시점이 다가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AI 거품 꺼지고 있어. 비용 대비 수익성 등 문제 부과. 이런 얘기가 왜 나오죠? 갑자기 우리 상반기에 AI 미친 듯이 상승했고 작년부터 막 들어 올렸어. 엔비디아 막 미친 듯이 막 상승해. 근데 갑자기 거품이래. 이런 얘기 왜 나와요? 미국의 성장이 꺾였죠. 그러니까 거품이래. 거품이 좀 더 커져서 뻥 터지면 우리 비트코인 시장 역시 힘들 수 있겠죠. 자, 지금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 만한 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에 보유량이 역대 최고치야. 좋은 기사일까 나쁜 기사일까? 거래소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 개수가 역대 최고치래. USDT, USDC가. 좋은 기사예요? 아니면 나쁜 기사예요? 좋은 기사일까 나쁜 기사일까? 좋은 거? 좋은 기사? 반반이요? 나쁜 기사일 수도. 이건 반반이죠. 왜 반반이야? 거래소에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 쉽게 말해서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예탁금이 많아. 주식 플랫폼에. 나쁨? 새드? 주식 예탁금이 많다는 건 주식을 살려고 하는 이제 가능성이 있는 이런 돈들이 많다는 건데 왜 나쁠까? 암호화폐 거래소에 USDC나 USDT가 많다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치킨도 반반이지. 반반입니다, 사실. 다들 좋다고 많이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는. 좋다고 알고 계시는 게 많을 건데 반반입니다. 왜 그럴까? 그 해당 어떤 거래소에 그 스테이블 코인이 많은지가 가장 중요해요. 유동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좀 제재를 가할 수도 없고 또. 자, 볼게요. 거래소에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 근데 A라는 거래소에 많아. 스테이블 코인이. B라는 거래소에 없네. 근데 이 A라는 거래소는 선물 거래량이 압도적이야. 90%가 선물 거래량이야. 그럼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이 많다는 건 롱을 칠 수도 있고 숏을 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롱숏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많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현물을 매수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숏을 칠 수도 있다는 거. 떨어지면은 변동성이 더 크게 심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B라는 거래소는 현물 거래가 90%야. 근데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이 미친 듯이 많네. 이거는 호재입니다. 이거는 호재입니다. 요거는 호재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거래소 스테이블 코인 양이 많다. 이걸 무조건 호재로 보시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그렇게 한번 볼게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 지금 거래소에 있는 양이 역대 최고치라고 하는 거는 나쁘게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어떻게 봐야 되냐면 투자할 데가 없다. 분홍돼지님도 말도 맞아. 지금 투자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MM 기업들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그 코인 시장의 변동성을 위아래로 주고 싶은 얘네들이 USDT를 좀 많이들 건듭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젠 조금 더 세지지 않을까. 그런 뜻도 됩니다. 스테이블코인 거래소에 스테이블코인이 많다는 것.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지면 나쁜 사항은 아닌데, 자, 제가 요걸 하나 갖고 왔어요. 오랜만에 갖고 왔는데, 어색할 정도로 오랜만에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다 까먹으셨겠다. 자, 이게 뭐예요? 한글로 써 있어서 다 알겠네. 자, 우리 채권 스프레드 한번 다시 한번 복습 겸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금융시장이나 뭐 탄광의 카나리아라고도 하죠. 미국의 금융시장, 뭐 유동성도 그렇고, 지금 상황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할 때 뭐를 비교한다? 채권 스프레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의 간격차, 스프레드 간격차를 보고 어떻게 한다? 미국의 금융시장을 우리가 해석하고 조금 분석할 수 있다. 요거 배웠죠? 스프레드 간격차 10년물, 2년물. 요 간격이 벌어져, 높아져.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 초록 색깔이 경기 침체입니다. 코로나 때라는 거예요. 요게 쭉 높아졌다가 지금은 이렇게 역전이 됐죠. 그래서 우리 장단기 금리 역전 기억나시죠?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장기 금리가 더 높아야 돼. 근데 단기 금리가 더 높아져 버리네. 이게 역전이 됐어. 오랜만이죠? 은행들은 어떻게 해요? 단기로 자금을 끌어서 장기로 대출을 내줘야 되는데 단기 금리가 더 높아. 예대 마진이 안 나오죠. 그럼 은행들 입장에서 수입이 줄어들겠죠.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면. 근데 이 역전된 현상이 다시 회복을 해. 자, 지금 보시면 거의 회복하고 있죠. 그 역전이 됐던 장단기 금리가 다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가 회복하면 어떤 시그널이다? 어떤 시그널이라고 우리 배웠죠? 보통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고 나서 1년에서 1년 6개월 있다가 무너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2022년도 장단기 금리 역전이 살짝 됐다가 22년도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역전이 됐죠. 1년 6개월 뒤에 회복을 합니다. 경기 침체. 그렇죠. 무언가 부러질 때 그때가 언제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고 나서 회복되는 시점. 다시 고개를 치켜들고 올라올 때. 이때가 위험한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제가 요 차트, 요 지표를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요게 만약에 일어나서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냐면 유동성 문제. 단기적으로라도 유동성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켜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물 ETF 유입이 어떻고 뭐가 그렇고 반감기 때문에 뭐 상승을 하고 하락하고 그렇게 분석할 때 아니에요. 요건 코인 방송 하시는 분들도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분석해서 지금 그 구독자분들 다 나락 보낼 수 있어요. 지금은 코인 관련된 지표보다 어떤 걸 좀 더 보셔야 된다? 거시경제를 좀 더 보셔야 된다. 시장의 유동성이 어떤지, 2분기에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어떻게 발행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 이해되셨죠? 지금 장단기 금리가 회복하고 있습니다. 곧 요게 나올 시점이에요. 지금 요 상태라는 거.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2분기에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은 2분기에 만약에 조정이 세게 나온다. 그러면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밑에서 야무지게 주우시면 돼요. 야무지게 주우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똑같이 하락장인데 누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누구한테는 절망적인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지켜봐왔던 바로 말씀을 드리면 기회로 생각하셨던 분들은 인생이 다 바뀌었어요. 타시는 차가 바뀌었고 집이 바뀌었습니다. 씀씀이가 바뀌었고 먹는 음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증시나 비트코인 시장이 만약에 흔들린다 그러면 기회 삼아서 열심히 미친 듯이 목숨까지 주우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올해 2분기 코인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걸로 보여집니다. 현 시간 이후부터 현물 ETF 유입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다. 반감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다. 이런 것들은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분간 이런 코인 시장 개별 지표보다는 국채금리나 환율 같은 이런 거시경제를 좀 더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